원장님, 91세 맞으세요? 환자 이름을 다 외우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거창한 거 없습니다. 매일 하는 딱 세 가지가 뇌를 살려줍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91세 현역 의사 박영길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제가 지난주 병원에서 실제로 나눈 이야기입니다. 젊은 간호사가 정말 놀라더군요. 91세인 제가 하루에 50명이 넘는 환자 이름과 병력을 모두 기억한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 병원에 온 75세 박철수 씨가 자기보다 16살이나 많은 제가 더 또렷하게 기억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저는 며칠 전 먹은 약도 기억 못하는데 정말 비결이 뭐예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받습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젊은 의사들, 간호사들까지도 제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머리가 맑으세요? 제가 정말 놀란 일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달 의대 동기 모임에 갔는데 저보다 10살 어린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영길 선배, 나는 이제 며칠 전 만난 사람 이름도 기억 못하겠어. 손주들 생일도 헷갈리고 혹시 몰래 무슨 약이라도 먹는 거야?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실제로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91세에도 복잡한 수술을 집도하고 의학 논문을 쓰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특별한 유전자나 운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제가 지난 30년간 매일 실천해온 딱 세 가지 비밀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90세가 넘어서도 손자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젊은 사람들보다 더 또렷한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3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80대 초반에는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자 이름이 가끔 헷갈리고 처방전을 쓸 때도 잠깐씩 머뭇거릴 때가 있었죠.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으시죠? 방금 전에 만난 사람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시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시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뇌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 65년 동안 본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확신하는 것은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죠. 제 환자 중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3년 전 처음 오셨을 때는 75세셨는데 그때는 단지 요즘 깜빡깜빡해서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반응이 느려지고 복잡한 설명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분은 제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뭐 이런 걸로 호들갑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1년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손자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에는 길을 잃어버려서 가족들이 찾아다녔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하지만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78세 이정남 할아버지는 똑같은 초기 증상이 있으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기억력이 더 좋아지셨어요. 며칠 전에도 선생님, 요즘 20년 전 일들이 더 생생하게 기억나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바로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무려 40% 이상은 예방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과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대형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는 이런 사실을 크게 알리지 않을까요? 제가 의료계에서 65년을 보내면서 깨달은 씁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의학회에서 한 대형 제약회사 임원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술자리에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박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치매약으로 저희가 연간 수십조 원을 벌고 있어요. 만약 사람들이 생활 습관만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아프기를 바라는 겁니다. 더 많은 약을 팔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65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그리고 91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공개하는 이 세 가지 비밀을 대형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검사도 비싼 약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의지와 작은 변화만 있으면 됩니다. 잠깐,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중간에 그만 보려고 하시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제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비밀을 발견한 과정도 말씀드릴게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일반적인 의학 지식에만 의존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운동하세요, 금연하세요, 술 적게 드세요 이런 뻔한 이야기만 했죠. 하지만 80대에 들어서면서 제 자신도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세계 각국의 연구 논문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원리였습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 연구, 지중해 지역의 치매 예방 사례, 북유럽의 뇌 건강 프로그램, 전 세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방법들을 직접 실천해 보니 정말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개월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6개월 후에는 동료 의사들이 요즘 더 젊어 보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1년 후에는 20년 전보다 더 선명한 정신력을 갖게 되었죠. 이제 진짜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뇌에는 매일 독소가 쌓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대기오염, 가공식품의 화학물질,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런 독소들이 뇌혈관에 쌓이면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자체적인 청소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은 잠을 자는 동안에만 활성화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청소 시스템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자도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황금 수면법을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처럼 뇌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수면 시간대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밤 9시에 잠들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정확히 8시간 수면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언제 자느냐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뇌 청소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들어야 뇌의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됩니다. 만약 이 시간에 잠들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자도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5년 전 갑작스러운 응급수술 때문에 밤샘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수면 패턴이 완전히 망가졌죠. 새벽 2시에 잠들어 오전 10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했는데 같은 8시간을 잤는데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이름도 자꾸 헷갈리고 처방을 내릴 때도 실수가 늘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면의 양보다 질이, 그리고 언제 자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요. 황금 수면법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마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소화 과정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저녁 8시에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합니다.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이때 라벤더 오일 몇 방울을 넣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라벤더의 리날룰 성분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저녁 8시 30분에 모든 전자기기를 끕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의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전에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23% 감소한다고 합니다.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저녁 9시에 침대에 누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다리를 쭉 뻗어 발가락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더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패턴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약속이 있거나 TV 프로그램을 보고 싶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2주만 참고 지켜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제 환자 중 84세 최영희 할머니는 불면증과 건망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밤 12시에 잠들어 새벽 4시에 깨는 생활을 반복하셨죠. 황금 수면법을 권했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일찍 잠들 수 없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한 달 후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30년 만에 이렇게 개운하게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지금은 3년째 이 수면법을 지키고 계시는데 치매 위험 인자들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9세 박성호 할아버지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이루셨던 분입니다. 10년 넘게 의존해 오셨죠. 황금 수면법을 시작한 지 6주 만에 수면제 없이도 7시간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렇게 잘 잘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라고 감격해 하시더군요. 이어서 두 번째 비밀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근육이 아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은퇴 후 TV 앞에만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4시간 이상 TV를 보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무려 3.4배나 높았습니다. 반대로 퍼즐, 독서, 새로운 것, 배우기 등으로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노인들은 치매 위험이 47% 낮았습니다. 이는 뇌를 계속 사용하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연결도 더욱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간 개발하고 실천해온 3단계 브레인 트레이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91세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 비결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기 전에 정확히 30분간 이 운동을 합니다. 뇌가 가장 맑은 상태일 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100부터 시작해서 70 빼면서 거꾸로 세어봅니다. 100, 93, 86, 79, 72 이런 식으로 말이죠. 소리 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계산이 어렵고 실수도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79에서 7을 빼는 것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하니까 자연스럽게 계산되더군요. 지금은 0까지 내려가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훈련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은 집중력과 판단력을, 두정엽은 계산 능력을 담당합니다. 이 두 영역이 강화되면 일상생활에서 실수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훈련을 6개월간 했더니 복잡한 약물 복용 스케줄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약을 저녁에 먹거나 같은 약을 2번 먹는 실수가 잦았는데 말이죠. 더 어려운 버전도 있습니다. 13식 빼기, 17식 더하기 등으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지면 뇌 자극 효과가 떨어지니까 점진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 단어에서 시작해서 연관된 단어들을 계속 연결해가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에서 시작한다면 사과, 빨강, 피, 병원, 의사, 청진기, 심장, 사랑, 가족집, 문, 열쇠, 금속, 철, 강철, 건물,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런 식으로 최소 50개의 단어를 연결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논리적 연관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단어나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그 단어로 연결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훈련은 뇌의 해마와 측두엽을 자극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측두엽은 언어와 기억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영역이 활성화되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과 과거 기억을 떠올리는 능력이 모두 향상됩니다. 제가 이 훈련을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85세 때 갑자기 환자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봐온 환자였는데도 말이죠.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 밀려왔죠. 그래서 이 연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환자 이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과거 병력까지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대 시절 암기했던 해부학 용어들까지 다시 떠오르더군요. 손가락도 함께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손가락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뇌에서 손을 담당하는 영역은 전체 운동 영역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면 뇌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손-뇌 협응 훈련이라고도 하지요. 제가 하는 손가락 운동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양손을 앞으로 뻗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왼손은 손바닥을 펼칩니다. 그 다음 동시에 바꿉니다. 오른손은 펴고 왼손은 주먹을 쥐는 거죠. 이걸 빠르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뇌가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하지만 2주 정도 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때부터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하면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 구부렸다 펴고 왼손으로는 새끼손가락부터 엄지까지 역순으로 구부렸다 펴는 것입니다. 양손을 동시에 하면서 말이죠. 이보다 더 어렵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가위바위보를 순서대로 하고 왼손으로는 1부터 5까지 손가락을 펴는 운동을 동시에 합니다. 이건 정말 어려워요. 저도 3개월은 걸렸습니다. 이런 운동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해서 뇌 전체의 연결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손재주도 좋아지고 실수도 줄어들고 반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제 환자 중 77세 박명순 할머니는 손목 골절로 6개월간 깁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깁스를 푼 후에 손 기능이 많이 떨어졌는데 동시에 기억력도 나빠지는 것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 손-뇌 협응 훈련을 시키고 물리치료를 병행했더니 3개월 만에 손 기능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도 원래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3단계 브레인 트레이닝은 반드시 매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하나, 일주일에 몇 번 하나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근육 운동과 마찬가지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쉬워지면 난이도를 높여야 합니다. 뇌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합니다. 익숙해진 것만 반복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저는 이 훈련을 5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매일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갑니다. 어제는 19씩 빼면서 거꾸로 세기에 도전했고 오늘은 병원이라는 단어로 70개의 연상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브레인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창의력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생각해내고 복잡한 환자의 경우를 해결하는 능력이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개발한 새로운 수술 기법이 의학 논문에 실렸는데 동료 의사들이 91세에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나요? 라고 놀라더군요. 바로 이 브레인 트레이닝 덕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장기입니다. 심장에서 펌프질한 혈액의 무려 20%가 뇌로 갑니다. 뇌의 무게는 체중의 2%에 불과한데 말이죠. 그만큼 뇌는 혈액 공급에 민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30% 이상이 이혈관성 치매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병과 달리 예방 가능합니다. 혈관 관리만 제대로 해도 9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실천해온 뇌혈류 최적화 시스템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저는 91세에도 젊은 의사들보다 더 빠른 판단력과 손재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혈관 청소 음식 섭취법입니다. 매일 아침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혈관 청소 주스를 마시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1컵, 시금치 1줌, 아보카도 반 개, 호두 7개를 믹서에 갈아 마십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하는 노인들의 기억력이 2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시금치의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합니다. 아보카도의 불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호두의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이 주스를 3년째 마시고 있는데 혈압이 120/80으로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혈관 나이 검사를 받아보니 실제 나이보다 25년 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점심에는 반드시 등푸른 생선을 먹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청어 등을 일주일에 4회 이상 섭취합니다. 이 생선들에 들어있는 DHA와 EPA는 뇌혈관을 보호하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저녁에는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를 매일 한 줌씩 먹고 요리할 때는 올리브 오일만 사용합니다. 이런 식단을 뇌 건강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지중해 연안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50% 낮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뇌혈류 증진 운동법입니다.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뇌혈류를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특별한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역류 운동법입니다. 매일 오후 3시 진료가 끝나면 저는 10분간 이 운동을 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서 양발을 바닥에 딱 붙입니다. 그 다음 발끝만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1분에 60회 속도로 5분간 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펌프 역할로 사용해서 하체에 몰린 혈액을 심장으로 그리고 뇌로 보내는 것입니다.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혈관 마사지입니다. 목 옆쪽 경동맥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양쪽을 번갈아 가며 각각 2분씩 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20% 증가합니다. 마지막은 역중력 운동입니다.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댄 채 5분간 유지합니다. 중력을 역이용해서 하체 혈액을 뇌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저리고 불편할 수 있지만 2주 정도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혈압혈당 완벽 관리법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뇌혈관의 최대 적입니다. 혈압이 140, 90 이상이면 치매 위험이 60% 증가하고 당뇨병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혈압을 재고 기록합니다. 30년간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혈압이 125, 80을 넘으면 그날은 염분 섭취를 더욱 줄이고 운동 시간을 늘립니다. 혈당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3번, 식후 2시간 혈당을 재서 140을 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만약 넘으면 즉시 15분간 빠르게 걷기를 합니다. 염분 섭취는 하루 5g 이하로 제한합니다. 김치, 젓갈, 라면 같은 음식은 아예 먹지 않습니다. 대신 레몬, 식초, 허브로 맛을 냅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싱거워서 힘들었지만 2개월 정도 지나니 오히려 음식 고유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스트레스 혈관 보호법입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저는 매일 2번, 오전 7시와 오후 7시에 10분간 명상을 합니다.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혈관 이완 명상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머릿속 혈관들이 넓어지는 것을 상상하고 내쉴 때는 나쁜 물질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런 명상을 3개월간 했더니 실제로 혈관 탄력성이 15% 향상되었습니다. MRI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크게 웃는 시간을 만듭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손자들과 놀면서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39% 감소시키고 혈관 확장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지금까지 3가지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너무 복잡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3가지를 모두 100% 지키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70% 정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면 패턴부터 바꿨고 한 달 후에는 브레인 트레이닝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야 혈관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제가 이 방법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80세부터입니다. 뇌는 100세까지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뇌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적절한 자극을 주면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85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신 분도 있고 88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모두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말이죠. 82세 김영순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지 8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던 분인데 지금은 손자들과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도 하시고 새로운 요리법도 배우고 계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군요. 76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치매 고위험군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킨 결과 1년 만에 혈당과 혈압이 정상화되었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또래보다 훨씬 우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84세 최순자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혼자 사시면서 우울증과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계셨는데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동네 노인회관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건강 강의까지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힘들 수 있으니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체크해주면 성공 확률이 80%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박영수 부부는 함께 이 방법들을 실천한 지 2년 만에 둘 다 인지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코치가 되어준 결과죠. 여러분, 치매는 더 이상 숙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비밀을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90세가 넘어서도 맑은 정신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기억력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91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반드시 100세까지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노후,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말이죠. 지금까지 박영길 의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